박선영의 시네타운. 영화 원더스트럭에는 이 한 줄의 메모가 나옵니다. 시궁창 속에서도 우리 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는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희망을 찾아요. 늘 그 자리에 별은 있을 거예요. 고개를 들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뿐이죠.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2018년 5월 1일 화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요, 영화 원더스트럭에서 골랐습니다.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아디티였어요. 정식 개봉은 내일 모레로 잡혀 있는 영화예요. 캐롤의 토드 헤인즈 감독이 내놓은 신작 원더스트럭.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927년에 살고 있는 소녀 로즈랑 1977년에 소년 벤이 5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미스테리한 만남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원작 소설이 있어요. 형식이 아주 새로웠던 그림 소설인데 소녀의 이야기는 그림으로 전개가 되고 소년의 이야기는 글로 펼쳐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과 글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동시에 보여지다가 마지막에 딱 만나게 되는 그런 원작 소설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영화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을 썼던 원작자가 각본을 맡았고요. 또 이게 뭐 책으로 있는 이야기라도 영화로 가져오는 거는 아무래도 또 이게 매체가 다르니까 전달 방법도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또 그려낼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토드 헤인즈 감독이. 그리고 또 출연진들을 보니까 약간 색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영화 속의 소녀 로즈로 나오는 그 배우 이야기인데요. 사실 영화 속의 소녀 로즈도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로 나와요. 근데 이걸 맡은 밀리센트 시몬스라는 아역 배우가 실제로도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화를 하는 테이프를 오디션에 보내서 발탁이 됐대요. 혹시 지금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보신 분들은 하고 아실 텐데 거기서도 이 배우 밀리센트 시몬스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로 나왔었거든요. 두 아이가 모두 귀가 들리지 않는 역할이라서 중간에 대사가 거의 없고요. 소리와 음악에 집중하게 되는 영화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 영화 보시면 조금 더 감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드 헤인즈 감독의 원더스트럭으로 이야기 열어봤고요. 자, 2부에는 장성란 기자와 함께하는 배우는 역시 배우다 함께하는 화요일이죠. 오늘 만나볼 배우는요. 보이 중에 보이. 제임스 맥어보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펭귄 관절을 부탁해. 씬 속의 숨은 퀴즈, 신의 퀴즈.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 볼 영화는 강동원, 황정민 주연의 영화 검사외전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다혈질 검사 변재욱. 수감돼 있는 동안 교도소 내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영감님으로 불리며 지내게 되죠. 동시에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5년 후 꽃미남 사기꾼 한치원이 같은 감옥에 들어오고 그가 자신의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변재욱은 감옥 밖에서 대신 작업해줄 선수로 한치원을 꼬시게 됩니다. 부활절날 두 사람은 옥상에 앉아 한치원의 여성 팬이 보내온 사식을 나눠 먹으면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신의 퀴즈. 두 사람이 먹고 있는 건 뭘까요?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기다릴게요. 넌 인물도 좋고 머리도 그만하면 쓸만한데 왜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모의고사 전국 38등까지 한 놈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만 잔뜩 남기고 가셨어요. 제가 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물, 머리 쓰면 살 짓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땐 넌 나쁜 새끼일까 아닐까? 아닐걸요? 일 마무리되면 착실하게 살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근데 영감님은 왜 아무도 면회를 안 해요? 밖에 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보지 뭐. 오늘의 신의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영화 검사 외전에서 골랐습니다. 제시 마타도로의 bomba였어요. 이 영화 개봉했을 당시에 이 노래 엄청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었는데 그게 다 강동원 씨 덕분이었겠죠? 이 노래에 맞춰서 강동원 씨가 그렇게 깨알춤을 출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춤도 잘 추셨죠. 자, 이들이 나눠 먹었던 건 대체 뭐였을까요? 5100 번호 쓰시는 분, 순살치킨, 한국인의 힘은 치느님, 맛있겠다. 이현미 씨는 군만두와 김이요. 9572님 상추쌈에 겹겹이 싸먹는 삼겹살 하고. 아, 이 시간은 늘 이런 얘기하기 너무 힘드네요. 자, 두 사람이 함께 나눠 먹었던 거 열심히 무언가를 톡톡 쳐서 까는 소리 살짝 들렸죠. 부활절 계란이었어요. 답은 뭐 삶은 달걀, 계란 뭐 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안현정 씨, 삶은 계란이요. 황정민 씨의 억울함 때문에 고구마 전개였었는데 강동원 씨 등장부터는 완전 사이다를 맛봤어요. 짜릿해. 2198님, 달걀이죠? 봄바스틱 노래 너무 신나요. 엔딩 크레딧에 이 노래 나와서 춤추면서 계단을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저도 기억이 나네요. 저희 제작진이 모두 함께 쪼르륵 앉아서 영화를 봤었는데 어찌나 그렇게 우리끼리 각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상평이 비슷했었어요. 좋았었어요. 자, 오늘의 신의 퀴즈 함께 나눈 영화는 검사 외전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 준비한 문화 선물도 알려드릴게요. 영화 얼리맨 예매권 드리고 있고요. 뮤지컬 용의자 X의 헌신 초대권, 2018 더 로즈 콘서트 더 로즈데이 롱 드라이브 관람권, 서울 연극제 공식 참가자 공포 초대권, 디자인 아트페어 2018 입장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고 싶은 작품 머리말로 달고서 신청글 보내주세요. 8640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컨스피러시에서 골랐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Can't take my eyes off you 듣고 오셨어요. 박선영의 스네타운 함께하고 계세요. 그쵸, 오늘 쉬는 날이죠. 김효미 씨가 친구들이 단톡방에 놀러간 사진들 올리기 바쁘네요. 출근한 건 저뿐인가요? 뽀디 위로해 주세요. 아니에요. 여기 게시판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동병상련이네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뭐 일 끝나고 또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위로하면 되죠. 그쵸? 노래로 잊겠습니다. 2부에는 우리 장성란 기자와 함께 제임스 맥어보이, 보이 중에 보이 만나러 같이 가자고요. 업클로즈 앤 퍼스널에서 골랐어요.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For all the SBS 생활 정보. 현재 대부분 지역이 이미 20도를 웃돌아 더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 전주 25도로 예년보다 덥겠는데요. 이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낮부터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면서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50mm, 제주 산지에는 80mm 이상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공기가 대체로 좋지 못합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배우는 역시 배우다. 믿고 보는 배우로 골라보는 영화 이야기, 장성란 영화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으셨나요? 오늘 이 원고 준비하느라고 어제 이 영화를 보다가 낭만적인 기분에 폭 빠지고 말았어요. 보이 중에 보이, 우리 제임스 맥어보이 때문이었구나. 네, 저 지금 솔직히 수영복을 안 산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눈동자에 빠져서 헤엄칠 수 있다면 당장 수영복을 사러 가겠어요. 자, 오늘의 보이 제임스 맥어보이, 그의 눈으로 함께 풍덩 빠지는 시간 하고 싶은데요. 자, 어떤 영화가 그의 매력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영화일까요? 한 편으로 되겠어요? 사실 네. 이 한 편 고르는데 많이 망설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다 기대하실 테니까 먼저 얘기하자면 오늘 어톤먼트 얘기할 거예요. 어톤먼트. 네, 근데 제임스 맥어보이의 필모그래피가 사실 뭐 어톤먼트만 있는 건 아니죠. 뭐 15살 나이에 연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또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제임스 맥어보이가 그때 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동료 배우들의 어떤 열정에 감화돼가지고 연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곳이 또 영국 최고의 명문 연기학교라는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에 들어가서 연기를 공부합니다. 이름에 왕립, 예술원 막 이런 거 들어가면 그렇죠. 뭐 있어 예, 보이죠? 고매한 느낌 들죠. 네, 네. 그러면 눈동자가 호수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10대 시절 연기를 막 연극 무대, TV, 영화 이런 데 열심히 출연하면서 하다가 네.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세 분야에서 모두 감독들과 관객들, 평단들의 눈에 이제 조금씩 띄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나 제임스 맥어보이 이때부터 눈여겨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아마 이 초창기 영화가 뭐죠? 2000년을 넘어서 2005년에 나왔던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첫 편 기억하세요? 네. 네,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옷장이었나요? 왜 기억이 안 나죠? 사자도 아니고 마녀도 아니고 옷장도 아니었어요. 뭐였죠? 그래서 염소다리에 인간 몸을 한 그 목신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네 남매가 옷장 너머로 이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길을 안내해주고 막내 루시랑 친구가 되는 맞아요. 네, 파우누스라는 이제 개구장이 어떤 신을 연기해요. 근데 그때가 26살인가 그랬는데 그 진짜 개구쟁이 같이 눈이 파란 눈동자를 막 반짝반짝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네. 그 이후로 되게 찍는 영화마다 강렬한 연기력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감정에 바로 푹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눈빛 연기로 매력을 이제 온천에 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 그 주치의랑 굉장히 기묘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그린 라스트 킹에서 그 주치의를 연기해서 찬사를 받았고 또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제인 오스틴하고 사랑에 빠지는 남자를 연기한 비커밍 제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어톤먼트 또 그걸 지나서 그 엄청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에서 이제 약간 루저에서 액션 전사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준 원티드라는 영화까지 이제 쭉쭉 승장구를 하다가 할리우드에서 승승장구 하다가 끝에 얻을 수 있는 어떤 명함이 뭘까요? 요새. 액션 히어로물? 그렇죠. 거기에 슈퍼라는 말을 하나 더 넣고 싶네요. 네. 슈퍼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엑스맨 시리즈의 프리퀄 시리즈 그래서 2011년부터 퍼스트 클래스란 부제가 붙은 작품을 시작으로 맞아요. 여기서 그 돌연변이들의 우두머리인 프로페서 X라는 교수의 이제 젊은 시절을 연기하면서 이 시리즈에 쭉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속편 다크 피닉스가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그 뒤로도 여러분 최근에 기억하실 거면 23 아이덴티티. 맞아요. 23개 인격을 진짜 한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지? 라는 하더라고요. 물음표로 들어갔다가 네. 느낌표로 나오게 만든 그 정말요. 영화. 맞아요. 네, 그냥 연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미친 연기까지 잘하는구나 맞아요. 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제임스 맥어보이란 멜로 연기를 위해 태어난 남자다. 이제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톤먼트를 골랐습니다. 조라이트 감독의 2007년작 어톤먼트에서 한 컷 듣고 오죠. I will return. Find you, love you, marry you, and live without shame. 이 감미로운 목소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나 돌아가서 너를 찾고 사랑하고 네. 결혼하고 부끄럼 없이 살겠어. 기다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떤 장면에서의 어떤 의미의 대사인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얘기하는 이 청춘 남녀의 운명이 어떤 거짓말로 되게 꼬이게 되는데 그 운명의 어떤 비극 속에서 제임스 맥어보이가 연기하는 로비가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세실리아를 두고 왔기 때문에 네. 세실리아에게 돌아가겠다고 전쟁의 어떤 광기 속에서 계속 자기한테 다짐하는 말이에요. 이때 그 세실리아가 키나 나이틀리. 맞습니다. 더군다나 키이라 나이틀리랑 제임스 맥어보이인데 시대가 1935년 영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우리에게 이미 어떤 호감을 먹고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되게 무더운 여름날인데 텔리스 가문의 대저택이 이제 여기에 주요 배경이에요. 네. 근데 이 텔리스 가문에 3남매가 있는데 그중에 막내가 앳덴 시언샤 로넌이 연기하는 브리오니가 13살 소녀예요. 네. 근데 이 브리오니에게는 그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언니가 키이라 나이틀리가 연기하는 세실리아거든요. 근데 약간 브리오니 눈에 보니까 언니 세실리아하고 로비하고 이 로비는 하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되게 총명하다고 여겨가지고 학교까지 보내준 청년이에요. 근데 언니랑 로비랑 약간 사이가 이상한 것 같은 눈치가 채이는 거예요.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제 살짝 사랑으로 변하는 시기에 있어서 자기들도 이게 20대 초반의 남녀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감정이지? 하고 스스로들도 깨닫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사춘기의 시기에 이제 접어든 13살 소녀가 창문 너머로 관찰하듯 보니까 왜 우리가 사춘기 때 그렇잖아요. 어른들의 감정, 내가 몰랐던 감정이 이제 막 알 것 같게 되긴 하지만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도대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수수께끼처럼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언니랑 로비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구나를 확인하게 된 날 브리오니가 이 동생이 그거를 몇 차례 두 사람이 갖는 관계를 목격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게 두 사람의 감정 그대로 읽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3살 소녀에게는 네. 이상한 식으로 해석이 됐군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그날따라 굉장히 이렇게 불운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만찬으로 저녁을 즐기고 있었는데 여기에 되게 부모님 이혼 때문에 울적해하고 있는 사촌 남매들이 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촌 남매 중에 쌍둥이 형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찾아 나섰는데 그 쌍둥이 형제의 누나였던 그 이분도 되게 10대 소녀인데 이 소녀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인이 누구야 하고 있는데 브리오니가 갑자기 내가 오늘 관찰한 결과로는 로비가 약간 변태 같고 우리 언니를 위협하는 것 같았어 라고 해석이 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지고 경찰한테 그 강간범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로비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버려서 로비가 이날 저녁 경찰에 끌려가요. 어머. 그래서 세실리아에게는 이제 막 사랑을 맹세한 연인이 몇 시간 만에 생이별의 아픔을 겪게 되는 주인공으로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브리오니는 그냥 자기가 믿은 대로 얘기한 13살 순수한 소녀였던 거죠.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그렇습니다. 어톤먼트 오늘 제임스 맥어보이의 영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띄우고 좀 더 이야기 나눌게요. 어톤먼트에서 브리오니라는 곡 듣겠습니다. 제임스 맥어보이의 영화 어톤먼트 보고 있는데요. 13살 소녀가 그 브리오니가 자신의 언니와 사랑에 빠진 로비를 보게 되면서 사실은 어떤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로비가 범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실수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 싶은데 그 거짓말이 실은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브리오니에게 굉장히 자기가 누군가에게 꼭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이 제목 그대로 속죄를 해야 한다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5년의 시간을 뛰어넘게 되면 브리오니가 그 사이에 나이가 들면서 아 내가 그때 봤던 언니와 로비 사이의 눈빛과 말들이 사랑해서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날 밤 강간범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다시 알게 되고 네. 그리고 자기가 그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또 이제 이때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비는 프랑스에서 나치군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그 사람만 기다리겠다고 가족과도 떨어져서 런던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떨리는 기분이었는지를 느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특별한 게 뭐냐면 그 세실리아와 로비 사이에 그 운명이 갈라놓는데도 계속 사랑을 이어가려는 그 끈질긴 사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13살 소녀가 느끼는 이 인간의 온갖 감정에 대한 이상한 호기심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 그리고 정말 잘못을 한 사람이 다시 자기의 속죄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의 어떤 떨림, 속죄가 어떤 결과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 같은 인간의 굉장히 미묘한 심리를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특별한 사랑 영화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섬세한 선을 또 맥어보이가 정말 연기를 잘 해줬잖아요. 맥어보이의 연기가 가장 빛났던 어토먼트에서의 한 씬을 골라주신다면요? 전 사실 모든 장면을 다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예. 그 생리별을 하고 나서 참전을 하게 된 맥어보이 로비가 그 잠깐 휴가를 나왔다 런던에서 아주 잠깐 세실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세실리아를 만나러 들어갈 때만 해도 5년 전 그 하루 때문에 날 기다리겠다고 네가 이렇게 생고생하면 안 돼 하고 떨쳐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요. 근데 세실리아가 이렇게 볼을 어루만지면서 돌아와 내게 돌아와라고 얘기하는 순간 진짜 어린애가 울음을 뱉어내듯이 이렇게 감정이 투툭 하고 나오면서 맞아요. 정말 그 봉제선이 뜯어지듯이 툭툭하고 밖으로 삐져 나와요. 그래서 꼭꼭 숨기려고만 했던 자기의 그 사랑이 그대로 눈빛으로 쏟아지면서 은하수처럼 그 사랑이 쏟아져요. 그 눈빛에 멜로 연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세실리아니 영화를 너? 보거든요. 이런 장 세실리아? 세실리아라고 할까요? 우리 장 기자님 오늘도 이렇게 그와의 짧은 사랑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맥어보이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저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랑과 함께 찾아올 거예요. 그럴 거예요. 장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자, 노래 한 곡 더 이을게요. 제임스 맥어보이가 또 대중적으로도 얼굴을 알린 작품이기도 하죠. 엑스맨에서 한 곡 더 있겠습니다. Days of Future Past에서 Time in a Bottle.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림에서 탈취 및 청소제,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만두,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성격 분석 전문 심리 카페 멘토에서 커플 이용권,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판촉물에서 게르마늄 팔찌, 통증 완화에는 위터치 프로에서 무선 저주파 자극기, 식사를 연구하다 인테이크에서 모닝죽 교환권을 드립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요. 영화 탑건에서 골랐습니다.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